네, 오늘 저녁 판문점에서는 4.27 정상회담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 행사 제목이 먼 길이라고 하네요. 먼 길이요? 네, 멀지만 가야 할 평화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불과 1년 3, 4개월 전이었죠. 한반도의 일촉즉발 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진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비핵화, 평화의 길은 멀기만 한데요. 네, 멀지만 그래도 평화의 길 걸어가야겠죠. 걸어가야죠. 자, 저희가 서 있는 철길도 지금 당장은 막혀는 있지만 앞으로 한반도를 넘어서 대륙까지 뻗어나갈 텐데요. 지금 이 국금을 아는 남북철도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표지판 보이시죠? 네. 개성 임진강이라고 써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몇 분만 가면 북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남북철도가 연결이 된다. 유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와. 제 소원은요, 정말 기차 타고 서울에서 유럽 여행 가는 겁니다. 아,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언제쯤 우리 김대호 아나운서의 소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저희가 철도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이 개성 쪽에서 오셨어요. 네. 북에서 오신 거 아니시죠, 지금?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도라산역에서 뵙니까 너무 예. 반가운데요.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개성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이 개성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네, 개성까지 지금 이 도라산에서 기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한 20분이면 됩니다. 거리가 오. 17km이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걸리고 바로 이 북한의 그 접경역인 판문역까지는 약 한 1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습니다. 오, 굉장히 사실 가까운 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개성까지 기차가 연결이 돼 있고 운행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남북한 간의 화물 열차가 운행이 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48번이 운행이 됐었는데 그때 컨테이너가 약 한 80개 정도가 직접 우리 남측에서 개성공단까지 화물이 운행이 됐었습니다. 사실 2008년 이후부터는 10년간 북으로 가는 열차가 멈췄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이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또 현대화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예, 뭐 남북철도 합의가 돼서요. 네. 일단 남북한의 합의에 따라서 경의선과 동해선 약 1,200km도 공동 조사를 했습니다. 네. 남북 공동 조사 열차 출무 신고하겠습니다. 대민께 인사 안전. 남북은 개성에서 신의주 400km, 금강산에서 두만강까지 800km, 총 1200km에 이르는 구간을 공동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가지고서 일단 남북이 다시 이제 그 마주 앉아서 네. 향후 이 철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철도 연결 사업이 단순히 뭐 철도 연결하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 철도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남북한 간의 운송수단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우리 한반도와 극동 러시아, 중국의 동북 삼성, 네. 몽고 이런 쪽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내 간선 수송망 기능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일단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던 우리 여기 서울에서 뭐 파리까지 베를린까지 그다음에 영국 런던까지 갈 수 있는 대륙 운송수단 세 가지 일이 가능한 거죠. 철도가 단순하게 남북한 운송수단이 아니고 남북한 간, 동북아 지역 영내 수송, 네. 대륙 수송 모두가 가능한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열차가 갖는 의미가 정말 큰데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이게 대륙을 또 횡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빨리 알아야 되거든요. 네. 휴가를 미리 내놔야 돼요, 제가. 예. 정말 가능한 겁니까? 대륙을 횡단한다는 게? 예, 가능합니다. 이 도라산역은요, 네. 국제 철도역입니다. 네? 여기서 철도를 타고서 파리나 그다음에 그 베를린이나 영국까지 갈 수 있는 바로 국제역입니다. 국제역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땅으로 움직이는 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천공항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도 아닌데 국제라고 하니까 좀 놀라우네요. 예, 여기서 바로 이제 공항과 똑같이 티켓을 끊어서 출입국 심사도 하고 보안 검사도 하고 세관도 거치면서 바로 이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입니다. 오. 아니, 왜 국내 승강장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 도라산역은 선로가 전부 총 9개가 있는데요. 네네네. 저 끝에부터 1번 번호를 매기게 되면 1번, 네. 3번, 여기 4번이 바로 국내선에 이용되는 네네네. 노선이고요. 네. 지금 저 뒤에 보시는 투명 그 유리판 네네. 건너편에 있는 것이 5번, 그 뒤에 있는 6번이 바로 국제선에 이용된 철도입니다. 이 도라산역을 통해서 벌써 우리가 많은 분들이 유럽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한 실례가 송기정 선수가 네.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을 할 때요. 기차를 타고 바로 이 지역을 통과를 했었습니다. 정말요? 일본서 기차를 타고서 바로 이 역을 통과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폴란드 거쳐서 독일까지 갔었고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감격스럽네요. 저희 실제로 네, 가볼 수도 있나요? 네, 가보십시오. 가볼 수 있어요? 빨리 가볼까요? 네, 지금 바로 가보시죠, 그럼. 자, 여기가 바로 국제선 승강장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선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약간 공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렇게 남북열차가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네. 저희가 이 대륙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나요? 네, 바로 이 도라산역을 통해서 북한을 경유하게 되면은 중국의 북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의 모스크바, 네. 그다음에 몽골의 울란바토를 거쳐서 유럽의 주요 도시 또 영국의 런던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실감이 안 나시죠? 바로 이곳 국제 승강장에서 국제선을 타고 유럽 여행을 간다면 얼마나 설렐까요? 벌써부터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저희가 재미있는 화면을 준비해 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해 한 단체에서 가상으로 국제선 열차 출국 체험을 한 영상인데요.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저렇게 국제선 출국 수속을 거쳐야 하는 거죠? 저기 경유지 보세요. 도라산역에서 베이징, 모스크바, 파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런던행 열차입니다. 야, 도라산에서 런던행 열차라니요. 가상 체험만으로도 너무 설렙니다. 언젠가는 저 철길을 따라서 런던에 가는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남북 열차가 연결이 된다면 앞으로 이곳이 정말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여느 세계의 어떤 국제공항보다도 더 붐빌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직접 북한의 그 철로 상황을 보기 위해서 북한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북한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는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국경 철도가 4군데가 있는데 3군데 직접 넘어가서 봤었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그 북한 도로 조사할 때도 철도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 2007년도 지금 현장도 갔었고요. 갔는데 북한 철도는 지금 상황이 거의 상업적인 운송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빠른 기차가 평양에서 북경 가는 국제열차입니다. 시속 약 45km 정도가 나오는데요. 가장 빠른 열차. 네, 45km입니다. 45km라는 속도는 언덕길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오는 속도고요. 일반 철도는 20km 이하입니다. 15km 정도 갑니다. 차라고 생각하기엔 좀 약간 너무 느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침목, 레일이 전부 다 노후가 너무 마신전이 돼 있고 터널 교량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야, 듣고 보니까 이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간도 많이 들지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철도에 대한 이 그 건설비라는 거는 금액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 조달은 이게 다양한 이런 방법이 가능한 건데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국제 기부할 수도 있고 주변 국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난 게 2015년도에 북한이 그 동해선 철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북한이 뭘 발표를 하냐면은 북한이 처음으로 동해선 철도 118km 철도를 외국 자본을 도입해서 건설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철도라는 거는 우리가 전부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제기구 주변 국가 그다음에 민간 자본 다양한 조합을 하게 되면 훨씬 싸고 빠르게 건설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혹시 좀 대북 제재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철도에 들어가는 금속 제품 이런 건 전부 대북 제재에 해당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은 분명한 이런 유엔 안보리라든가 미국의 대미 제재에서 이제 그게 해결되지만 갈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같이 이제 병행돼서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네. 2020년도 초반에는 남북한 철도가 본격적인 공사가 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이 어떤 여행의 목적 이외에도 경제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화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냉동 콜드체인이라고 하는데 여기 인구 밀집적이 이 동북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주로 많이 소비하는 육류, 야채, 유제품 이런 것들이 냉동 컨테이너로 움직이면서 이 한국과 북한과 중국, 몽골, 극동 러시아 지역에서 이 그 화물 플러스 이런 냉동 화물, 그다음에 아름다운 꽃 이게 전부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듣고 보니까 네.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단순히 남과 북을 이어주는 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잠재력이 굉장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갈 길이 약간 멀어 보이긴 해요. 예. 맞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요. 남북의 철도 사업에 머리를 맞대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남북 상생의 기적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안병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